안녕하세요. 사연 느낀 남자 제대서입니다. 사연을 읽어주는 여자 사행녀 이혜진입니다. 오늘 사연이 뭐죠? 오늘 사연은 가족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분의 사연인데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분께서 와인카페에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되게 혼란스럽네요. 오늘 그런 내 모습이 정말 혼란스럽고 힘드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와 비슷한 제가 너무 혐오스러워요. 저는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피멍이 들도록 맞고 불 꺼진 화장실에도 갇히고 세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엄마의 폭력성은 제가 닮지 않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성격을 닮은 제가 너무 혐오스러워요. 엄마는 저를 투자 상품으로 여겼는데 저에게 항상 과도한 성취를 요구하였고 제가 끝내 못 견뎌 학교를 자퇴한 후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덜덜 떨며 나 죽을 것 같다고 했을 땐 빨리 뛰어내리라고 악을 질렀죠. 밥도 제 몫이 없어 굶거나 남은 음식을 새벽에 몰래 먹었고 엄마는 이런 제 모습을 다른 가족들과 공유하며 욕하고 비웃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 가족들로부터 이런 엄마의 어릴 적 모습이 저와 똑같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 말고 성격이요. 그리고 엄마도 저한테 항상 말했죠. 너는 나처럼 이런 거 못한다고. 넌 못할 거라고. 사실 엄마가 말리는 기숙사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서요. 그런데 끝내 못 버티고 자퇴하였고 그러자마자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뭘 했어? 너는 안 되는 애라고. 넌 의지가 약해. 라는 말을 저에게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 외에도 넌 어릴 때부터 사교성이 없었어. 넌 옛날부터 예민했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런 특징들이 엄마랑 똑같습니다. 엄마의 의견일 뿐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제 기숙사 고등학교 생활을 엄마는 실패할 거라고 호언장담했고 저는 버티겠다고 다짐도 했는데 실패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엄마가 말한 대로 될까봐 무섭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요. 현재 대학 진로를 두고 엄마는 제가 가려는 쪽, 제가 절대 못한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 제가 가려는 쪽과 엄마가 추천하는 쪽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엄마가 저를 잘 알아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음 해서 그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엄마의 말이 혐오스럽듯 제가 혐오스럽고 엄마가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싫은데도 그게 진짜일까봐 두려워요. 정말 엄마가 보는 제가 맞을까요? 그렇다기엔 엄마는 절 사랑하지 않고 안일하기엔 꽤나 맞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요. 저는 왜 이렇게 제가 답답하고 엄마가 끔찍하게 싫죠? 그리고 무엇보다 싫은 건 저를 학대한 엄마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하고 싶어요. 무관심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매번 실패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학대당하는 친구들을 주변에 숨기고 다니니까 모르고 못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너무 사연을 읽고 무서웠어요. 이런 부모가 정말 있나 싶기도 하고. 보통 네. 이게 막내나 첫째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둘째나 그 사이에 있는 그 껴있는 그런 사람들의 고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그래도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갈구하고 있고 또 부모님을 근데 닮고 싶진 않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참. 근데 부모를 사실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모습이 유전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괴로울 것 같아요. 부모들도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까 자식한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엄마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식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냥 거기다가 막말하고 혐오를 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사연자가 나를 투자 상품이라고 부모님이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너무 그게 안 됐어요. 사실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게 부모인데 나를 투자 상품이라고 여길 때 얼마나 성취에 대한 갈망이 있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부모님께서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네. 세상으로부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항상 과도한 성취를 요구했다. 어머님께서 일단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해서 좀 뭔가에 대한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와인드 카페 오늘 상담사님께서 되게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댓글보다도 이제 상담을 달려주셨는데 엄마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보호하기 라고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네. 가정폭력,
정서적 학대, 내사 철저히 분리시키기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우선 마카님의 글을 읽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런 폭력과 폭언을 당하다니 그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가장 큰 지지를 보여주고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인 엄마에게 그런 폭력과 학대를 당했다니 마카님의 어린 시절이 그려져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는 안 되는 애다. 너는 의지가 약하다. 너는 사교성이 없다. 너는 예민하다. 이런 속상한 말들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들어왔다고 하셨지요. 아마 마카님이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이런 말들을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 부모가 자주 한 말들은 자녀의 마음에 깊이 새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리적인 용어로 내사라고 해요. 이렇게 내사된 말들은 자기 개념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하죠.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이런 말들은 마카님의 마음에 내사가 되어 스스로에 대해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의지가 약하고 사교성이 없다, 예민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더 잘 기억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명히 마카님의 인생에서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혹은 모던하게 지냈던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패했거나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거나 했을 때 그런 부정적인 경험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와 달랐던 긍정적인 경험일 때는 주의도 가지 않고 기억에 잘 남지도 않지요. 그러다 보면 진짜 엄마가 했던 말이 맞구나. 나는 역시 의지가 약하고 사교성이 없고 예민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강화되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마카님의 삶의 다른 영역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카님은 지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혹은 대인관계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카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엄마의 말들이 진짜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해결 방안과 대처에 대한 방향 제시 제도선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우선 엄마의 말들이 정말 마카님의 모습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진짜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요? 두 번째, 그동안 삶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나요? 세 번째, 나는 계속 실패만 했었나요? 네 번째, 그동안 성공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나요? 다섯 번째, 나는 항상 사람들과 잘 못 어울렸나요? 사람들과 편하게 즐겁게 어울렸던 적은 영영 없었던 것인가요? 그래도 다행히 마카님은 이런 말들이 엄마의 의견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의 말이 진실인 것 같은 마음이 올라와 너무 괴로울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마 마카님의 삶에서 엄마의 말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상담에서 만난 많은 내담자들은 엄마에 의해 내사된 말들을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여 상당히 괴로워했어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그러나 내 삶에서 엄마의 말과 다르게 살았던 모습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되면서 그것은 엄마가 보는 나이지 진짜 나는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폭력적인 말들로 마카님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엄마와 마카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가해자, 피해자로서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재정립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마카님의 진짜 모습으로 살 수 있고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만족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카님 마음속에는 그동안 엄마에게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 풀어야 될 마음들이 한가득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계속 풀지 않고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 정서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엄마의 말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요. 무엇보다 엄마에게 마카님의 모습을 내고 그러한 폭력이 계속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어렵다면 마인드 카페 프로의 전문 심리 상담사와 함께 얘기하고 의논해보는 것이 마카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되는 엄마의 폭력과 학대 속에서도 무기력하게만 지내지 않고 엄마가 반대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마카님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서 마카님의 잠재된 힘과 긍정적인 자원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엄마와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오셨지만 이 부분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서 앞으로는 엄마의 말이 아닌 마카님이 정의하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막 울컥하네요. 네. 저는 또 오늘 좋은 부모 되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내사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아이들한테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 아이의 정체성이 부모의 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정적인 말 할 수도 있잖아요. 화가 나거나 부모도 처음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구나 엄청난 큰 상처가 될 것 같은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칭찬의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어머니께서 부정적이게 말씀하신 것들을 굳이 그대로 믿으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정말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까지 잘 자라오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 가지가 생각나는 거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엄마한테 그냥 다가가면서 내가 포용력 있게 한번 다른 방면으로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너무 안 된다 했을 때는 대립하는 것도 내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 맞아요.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이런 상담 내용을 해줘도 나눔이 될 것 같아요. 엄마, 나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엄마가 안 사랑해주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은 맞아요. 네, 중요하죠. 정말 사실 이렇게 부모도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더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서툴게 표현이 되는 것 같다. 네. 라고 소통을 하면서 엄마의 마음 깊은 곳에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는지를 조금 알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거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진님 좋은 말 감사해요. 제덕님 항상 좋은 말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이번 사연 다소 네.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인드 카페에 이렇게 남겨주신 것 같은데 참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들, 내 친구들한테도 우리 엄마를 내가 비난을 하는 걸까? 라는 측면에서 마음 응어리가 지고 힘들 때 저희 마인드 카페에 사연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게 꼭 이런 사연이 아니더라도 많은 것들의 고민과 하소연들 마인드 카페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엄마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기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담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